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한 죄밖에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이 시간이면 하루의 피로가 쌓여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 특별한 사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과연 방송에서 다뤄도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터부시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더라고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20대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린 청취자들은 부모님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민망하지만 꼭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전해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혹은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0살, 남편은 66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흘렀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각자의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는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부부의 잠자리는 늘 남편이 원할 때만 2주에 한 번 정도 조심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성욕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일까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일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었죠. 감정 표현에 서툴고 로맨틱한 분위기나 전의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었달까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감정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애정 어린 모습들, 서로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부러웠거든요. 우리 부부에게는 왜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현실이라고 체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들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일상에 치여 서로에게 소홀해졌죠. 가끔 남편이 원할 때면 응해주기는 했지만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남편의 건강 문제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발기부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련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하다며 이것저것 약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아그라 처방도 받아보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신감을 잃은 남편에게는 심리적 위축감이 더 큰 장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남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신기한 건 그 3개월 동안 제게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런 쪽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스치는 거예요. 어쩌면 금기시되었던 것이 갑자기 멀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갈증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데도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등에 손을 대고 싶어도 괜히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운동 삼아 자주 걷자고 하거든요.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길을 걷다가 남편이 갑자기 말했죠. 여보,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성인용품점 간판이 번쩍하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된 알록달록한 간판이 대낮에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19금 성인 전용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거긴 좀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씩 웃으면서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한번 구경만. 우리 같은 나이에도 그런 거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여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 우리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든 부부들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 사실 그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하지만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제안하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마스크도 있었으면 쓸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자, 들어가자 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그야말로 별의별 물건이 다 있더군요. 처음에는 눈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형색색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모양과 크기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러브젤, 이상한 모양의 도구들, 심지어 제가 TV에서나 보던 것들도 한가득 콘돔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고 각각 다른 질감과 기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 야광색이고 어떤 건 돌기가 있고 정말 다양했어요.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면 우리 아직도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고민했구나 싶어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가게 사장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어르신들 처음 오셨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부부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 이런 걸로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덜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도구를 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큰 것 같았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며 자신있게 선택했어요. 거기에 젤도 하나, 그리고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다른 소품들도 몇 개 더 담았습니다. 계산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지? 우리 한번 시도해볼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검은 봉지에 조심스럽게 포장해 주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윙크 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묘한 설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은 그 봉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어색했달까요? 언제 해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오늘 밤에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부터 둘 다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대화도 적고 자꾸 그 봉지가 신경 쓰였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우리 나이에 이런 걸 써도 되는 건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설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침실로 들어가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좀 더 샤워를 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서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을 땐 솔직히 낯설고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남편 같지 않았어요.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있었달까요? 하지만 남편이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하면서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세심하게 제 반응을 살피고 저를 웃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서 끝내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어떤지 계속 물어보고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여보 괜찮아? 아프면 말해. 이건 어때? 좀 더 천천히 할까? 같은 말들을 계속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새롭고 고마웠어요. 결혼 32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달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다정해졌어요. 평소에도 제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허리를 감싼다든지 하는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 다음에는 뭘 해볼까?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망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우리 다시 그 가게 가볼까?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또 가서 뭐해? 했는데 지금은 뭐 새로운 거 있나? 구경해보자 하고 답해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게에 들러서 새로운 제품들을 구경하기도 해요. 사장님도 이제는 저희를 단골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어르신들, 이번에는 이런 거 어때요? 하면서 추천도 해주시고 덕분에 부끄러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비밀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가끔은 그 물건을 꺼내보며 아, 나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새삼 느끼곤 하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마치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상상들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혀 해본 적 없던 상상들이요.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라든지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주름이 늘고 몸매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도 예전보다 제 몸을 더 자주 쳐다봐요. 옷 갈아입을 때나 샤워 후에 로션 바를 때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반가워요. 아, 남편이 아직도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싶다가도 그래,
나도 아직 여자로서 살아있잖아 하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특히 아이들 생각이 날 때가 그래요. 만약 애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엄마가 그런 걸 써?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부부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한 이상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고 거기서 뭘 하든 우리의 자유인 거죠. 물론 아이들한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어서 해야 할 나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도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 요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나이 들으니까 그런 것도 시들해지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오히려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남편이랑 그런 일 어떻게 해?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는 진작에 포기했어. 그냥 돈거인처럼 살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우리 부부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서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남편은 제가 새 옷을 사면 예쁘다, 잘 어울린다 하는 말을 자주 해요. 저도 남편이 운동해서 몸매가 좋아지면 멋있다고 말해주고요. 데이트도 자주 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 언제 이렇게 걸어봤나? 하고 웃기도 해요. 집에서도 스킨십이 많아졌어요. TV 보면서도 서로 기대고 있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남편이 뒤에서 껴안아주기도 해요. 그런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너무 좋아요. 대화 주제도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오늘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좋았어.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해보자. 같은 이야기들이요. 남편이 더 로맨틱해졌다는 것도 큰 변화예요. 기념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꽃을 사다 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같은 말들을 자주 해요.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도 우리 부부가 달라진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요즘 두 분이 더 다정해 보이네요. 신혼처럼 보여요. 하고 말씀하세요. 아이들도 알아차려요. 명절 때 모였는데 큰딸이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다정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야 하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서 하고 대답해요. 부부 모임에 가면 다른 분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정할 수 있어? 우리도 저렇게 지내고 싶은데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조금 민망하면서도 뿌듯해요. 한 번은 남편의 옛 동료분이 자네들 부부는 정말 보기 좋다. 우리는 요즘 말도 별로 안 하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노력하면 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 하고 답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그런 욕구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런 편견들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남자라는 체면 때문에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여요.
우리 부부가 함께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모험 같아요. 60대에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워요.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개방적이었나? 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0세 여성 청취자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지네요. 결혼 생활 30여 년 만에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중년 부부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하면서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때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부부처럼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과정에서 두 분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더 다정해지셨고 대화도 많아지셨고 스킨십도 늘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여자로 남자로 바라봐 주고 계속해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편분과 더욱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0대든 60대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남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한 죄박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